저녁의 잔잔한 공기 속에서 나는 TV를 껐다.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내가 고개를 돌렸다. 내 이름은 유진 52세, 아내 마연 47세과는 대학 시절부터의 인연으로 결혼한 지도 어느덧 20해가 훌쩍 넘었다. 딸은 이미 결혼해 집을 나갔고 이제는 둘만 남은 집이 적막할 때가 많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신혼 때의 설렘은 사라졌다. 주말마다 함께 마트에 가고 근처 식당에서 외식을 하기도 한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원만한 부부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친구와의 술자리, 며칠 전 대학 동창 태수를 오랜만에 만났다. 맥주잔을 부딪히며 그도 내게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야, 우리도 이제 애들 다 크고 집을 나가니까 솔직히 부부끼리만 있으려니 좀 심심하다.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솔직히 말하면 새로운 자극이 없어서 답답할 때도 있거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내 마음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그러다 그가 낮게 목소리를 낮추었다. 유진아, 이런 얘기 남들 앞에서는 못하는데 혹시 들어봤냐? 부부 교환 파티 같은 거. 순간 술이 목에 걸릴 뻔했다. TV 드라마나 소설 속에서만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내 친구 입에서 그 단어가 튀어나오다니. 부부 교환? 내가 되묻자 태수는 심드렁하게 웃었다. 실제로 다녀온 놈이 있대. 결혼 생활이 지루하다가 그걸 계기로 다시 불이 붙었다나 뭐라나. 흔들리는 마음, 집에 돌아오는 길. 그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처음엔 어이없다며 스스로 웃어넘겼다. 하지만 곱씹을수록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두근거림이 일어났다. 정말 그런 자리가 존재할까? 만약 우리 부부도 한 번쯤 그런 비일상적인 경험을 한다면 뭔가 달라질까? 생각은 꼬리를 물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결국 컴퓨터 앞에 앉아 부부 교환 모임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쳐넣었다. 수상쩍은 사이트들이 주르륵 뜨는 가운데 유독 세련된 디자인의 한 클럽 사이트가 눈에 들어왔다. 부부 한정 사교 모임이라고 적혀 있었고 정기적인 모임과 파티를 연다고 안내되어 있었다. 회원가입을 하려면 부부의 사진과 혼인증명, 자료까지 필요하다고 했다. 허술하지 않은 절차는 오히려 신뢰감을 주었다. 나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마연에게 꺼낸 제안. 그날 밤 주방에서 그릇을 헹구던 마연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 우리 말이야. 요즘 좀 너무 똑같은 일상만 반복하는 것 같지 않아? 마연이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고개를 갸웃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나는 한숨을 내쉬고 태수에게 들은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았다. 좀 특이한 모임이 있대. 부부끼리만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자리랄까. 그런데 혹시 관심 있어? 마연은 처음엔 눈을 크게 뜨고 놀라더니 잠시 후 입꼬리를 올리며 중얼거렸다. 드라마 같은 얘기네. 근데 재미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깜짝 놀랐다. 정말 너 싫지 않아? 뭐 평생 한 번쯤 호기심으로 가보는 건 괜찮지 않을까? 딸도 집을 나갔는데 우리만의 새로운 추억이 될지도 모르잖아. 그녀의 반응은 예상외로 담담했다. 오히려 내 쪽이 더 당황스러웠다. 결심. 며칠 뒤 우리는 진지하게 상의한 끝에 그 클럽 사이트에 가입했다.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함께 찍은 사진도 보냈다. 마연은 웃으며 말했다. 이거 완전 오디션 보는 기분이네. 며칠 후 운영자에게서 가입 승인 메일이 도착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몇 주 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열리는 부부 파티 초대장이 들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정말로 가야 할까? 하지만 이미 시작된 선택이었다. 토요일 저녁, 우리는 긴장된 발걸음으로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를 향했다. 불빛이 반짝이는 대리석 로비. 관리인이 알려주는 비밀번호로 엘리베이터가 열린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고 마연은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여보, 우리 진짜 괜찮을까?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들어가서 그냥 분위기만 보고 오면 돼. 싫으면 언제든 돌아가자. 하지만 가슴은 터질 듯 뛰고 있었다. 초대된 공간. 도착한 집은 고급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펜트하우스였다.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흐르고 향긋한 와인의 향이 공기 속을 채우고 있었다. 대리석 바닥 위 촛불처럼 흔들리는 은은한 조명이 낯선 열기를 더했다. 우리를 맞이한 남자는 번듯한 수트를 입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편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명찰에는 호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방으로 안내받았다. 마연은 준비해온 검은 원피스를 갈아입고 나왔는데 어깨와 쇄골이 드러난 그녀의 모습에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내가 알던 아내가 아니라 하나의 여인으로 다가왔다. 이거 너무 야하지 않아? 그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며 농담처럼 웃었다. 나는 목이 타들어가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 딱 예뻐. 첫 만남들. 거실에는 이미 6쌍의 부부가 모여 있었다. 각자 와인잔을 들고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공기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과 설렘이 얽혀 있었다. 낯선 남자의 시선이 아내의 몸선을 따라가는 것을 보자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전율이 일었다. 질투와 흥분, 두 감정이 동시에 솟구쳤다. 주최자 호진이 박수를 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처음엔 가볍게 교류하는 시간입니다. 부담 없이 서로 인사 나누시죠. 그러다 원하신다면 오늘의 본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웃음소리가 조금 커지고 대화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낯선 남자가 다가와 내게 악수를 청했다. 그리고 곁눈질로 마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부인분,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나는 억지로 웃었지만 뱃속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흔들리는 균형. 마연은 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눈웃음을 지었다. 나는 와인을 들이켜며 그녀가 웃는 소리에 귀가 쏠렸다. 아주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다. 내 앞에서는 잊혀진 듯한 여성으로서의 미소였다. 순간 호진이 다시 안내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마음이 이끄는 대로 상대를 선택해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일상의 금기를 벗어나 보시길. 방 안의 온도가 한순간에 뜨거워졌다.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는 부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자리를 옮기는 남녀. 누군가는 벌써 격정적인 입맞춤을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혀왔다. 그리고 그때 마연이 내 옆으로 다가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여보, 우리도 조금은 경험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 말에 내 심장은 무너져 내리듯 뛰기 시작했다.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흔들리고 있었다. 재즈 음악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 선율 위로는 낮게 섞여드는 숨결과 미묘한 신음, 웃음소리가 얽혀들었다. 남녀의 시선은 더 이상 형식적이지 않았다. 모두가 마음속 금기를 하나둘씩 벗어던지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와인잔을 움켜쥔 채 마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뺨은 홍조로 물들어 있었고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긴장이 번뜩였다. 그 순간 한 남자가 다가왔다. 나훈. 40대 중반의 날렵한 체구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정중하게 웃으며 내 아내에게 손을 내밀었다. 마연 씨, 괜찮으시다면 저와 조금 대화를 나눠 보시겠습니까? 순간 내 귀가 뜨겁게 울렸다. 아내는 내 눈치를 살피듯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길 속에는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묘한 기대가 섞여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봐. 내 목소리는 낮게 떨려 나왔다. 그녀가 걸어가는 뒷모습. 마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가 낯선 남자와 함께 거실 한쪽 방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폭풍에 휘말렸다. 질투, 분노, 그리고 이상하게도 피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흥분. 나는 술을 들이켜며 애써 마음을 눌렀다. 그러나 방금 전까지 내 옆에서 웃던 아내가 이제는 다른 남자의 시선 속에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미친 듯이 울려댔다. 나에게 가까운 유혹. 그때 부드러운 손길이 내 어깨에 닿았다. 고개를 돌리자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있었다. 서연. 40대 후반의 우아한 기품을 지닌 여자였다. 그녀는 눈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속삭였다. 혼자 계시네요. 혹시 저랑 같이 자리 옮기실래요? 나는 대답을 망설였다. 그러나 방금 전 아내가 낯선 남자의 손을 잡고 사라지는 장면이 떠올랐다. 나만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건가? 목이 바짝 말랐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의 손끝은 놀랄 만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금기를 넘는 순간 우리는 거실 끝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그곳은 마치 또 다른 세계였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도시의 불빛, 낮게 깔린 음악, 그리고 서로의 호흡. 서연은 내게 한 발 다가왔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숨이 막히듯 심장이 뛰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천천히 내 손을 자신의 허리 위로 올려놓았다. 괜찮아요. 오늘은 여기서 다들 같은 마음이니까. 그 순간 마지막 망설임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입술을 포개었다. 뜨겁고 젖은 숨결이 교차하고 서로의 혀끝이 망설임 없이 얽혔다. 온몸이 불타는 듯 달아올랐다. 금기의 선을 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라 한 남자가 되었다. 흔들리는 내면, 그러나 그 열기 속에서도 내 눈앞에는 자꾸 마연의 모습이 겹쳐졌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다른 남자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웃고 있을까? 신음을 삼키고 있을까? 그 상상이 나를 미치도록 뜨겁게 만들었다. 나는 서연의 귓가에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다. 제 아내도 지금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있겠죠. 서연은 가볍게 웃으며 내 목을 감쌌다. 그렇겠죠. 그러니 우리도 멈추지 말아요. 문이 닫히자 세상의 소음이 모두 차단된 듯 고요가 찾아왔다. 그 고요를 깨트린 건 거칠어진 숨소리였다. 서연은
나를 밀어 소파에 앉히더니 천천히 내 무릎 위에 걸터 앉았다. 드레스의 옷자락이 미끄러지듯 흘러내려 따뜻한 피부가 내 허벅지를 스쳤다. 오늘만은 남편이 아닌 남자가 되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뜨거웠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뒷목을 끌어당겨 입술을 포겠다. 혀와 혀가 탐욕스럽게 얽히자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듯 떨렸다. 손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곡선을 더듬었고 그녀는 숨을 삼키며 내 어깨에 발톱처럼 손가락을 파묻었다. 벽 너머의 아내. 그러나 내 머릿속에는 또 다른 그림이 겹쳐졌다. 바로 옆방. 그곳에서 나연이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을 장면. 그녀의 신음이 억눌린 목소리로 흘러나오고 그 남자가 그녀의 몸을 탐하고 있을 상상. 그 순간 내 안의 질투심은 이상하게도 흥분으로 변질됐다. 그래, 그녀도 지금 불타고 있을 거야. 나만의 여인이 아닌 하나의 여자 사람으로서. 나는 더 거칠게 서연의 허리를 움켜쥐며 그녀를 소파에 눕혔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젖어 있었고 숨은 뜨겁게 끓어올랐다. 아내의 방에서 같은 시각 나연 역시 낯선 방에서 나훈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의 손길이 그녀의 어깨를 타고 내려오자 나연은 무심코 몸을 떨었다. 괜찮으세요? 나훈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네, 하지만 이상해요. 긴장도 되고 그런데 멈추고 싶진 않아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나훈은 입술을 그녀의 목덜미에 얹었다. 마연의 눈이 크게 뜨였지만 그 안에서 곧 뜨거운 불빛이 번져갔다. 결혼 생활 속에서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었다. 불타는 교차, 방 안의 공기는 금세 젖은 숨결과 열기로 가득 찼다. 옷가지가 하나둘 벗겨져 바닥에 흘러내렸고 그 위에서 엉킨 몸은 더 이상 부부라는 굴레가 아니라 본능의 덩어리였다. 나는 서연의 신음을 귀 옆에서 듣고 있었지만 동시에 마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마치 벽 하나 사이로 아내의 뜨거운 숨결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았다. 유진, 나 멈출 수 없어. 마연의 상상이 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나는 미친 듯이 서연의 몸을 파고들며 동시에 아내를 향한 열망을 키워냈다. 다시 마주한 눈빛.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문이 열리고 우리는 다시 같은 거실로 모였다. 각자의 뺨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시선은 서로를 피하다가 이내 마주쳤다. 마연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질투, 죄책감,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열기. 나 역시 숨을 고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뒤엉킨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더 아름다워 보였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다. 그리고 속으로 동시에 중얼거렸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문을 열어버렸구나. 거실 한가운데 주최자 호진이 손뼉을 쳤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시간이 시작됩니다. 각자 마음이 끌리는 상대와 함께 하시되 곧 로테이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세요.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는 폭발하듯 뜨거워졌다. 이미 몇 쌍은 방으로 사라졌고 남은 사람들도 서로의 시선을 탐하며 거리를 좁혔다. 웃음소리, 낮게 새어나오는 신음,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마치 현실이 아닌 듯한 몽환적 열기가 퍼졌다. 다시 사라지는 그녀.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은 뒤 나연을 찾았다. 그녀는 이미 나훈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손길이 마연의 허리에 얹혀 있었고 아내의 눈은 흐릿하게 젖어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여보 속으로 불러보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질투와 흥분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을 찢었다. 그 순간 마연이 슬쩍 나를 보았다. 눈빛은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히려 여자로서의 눈부신 생기가 거기 있었다. 나는 그 눈빛에 무너졌다. 나에게 주어진 손길. 혼자 두면 안 되죠. 낯익은 목소리에 돌아보니 서연이 서 있었다. 방금 전 내 몸을 품었던 그녀는 다시 다가와 내 팔을 잡았다. 그녀의 손길은 이미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한층 대담했다. 곧 교체가 시작된다네요. 그 전에 조금 더 깊이 가보실래요? 나는 무언의 고개 끄덕임으로 답했다. 몸은 이미 달아올라 있었고 아내를 향한 질투가 오히려 서연을 향한 욕망으로 뒤섞이고 있었다. 로테이션의 신호. 잠시 후 호진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새로운 짝을 찾아주세요. 로테이션은 자유롭게 그러나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은 다시 요동쳤다. 낯선 손들이 서로의 손목을 끌었고 웃음과 신음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나는 서연과 입술을 떼자마자 또 다른 여인이 다가왔다. 그녀의 이름은 지연. 작은 체구에 수줍은 듯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손끝은 놀랍도록 과감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목을 끌어안고 곧바로 입술을 포개왔다. 뒤엉킨 욕망. 입술이 부딪히고 손길이 옷자락을 헤집자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연은 내 귀에 뜨거운 숨을 불어넣으며 속삭였다. 부인의 눈치 보지 말아요. 오늘은 당신도 나도 자유예요. 나는 그 말에 더는 망설이지 않았다. 지연의 몸을 끌어안고 소파 위에 쓰러뜨렸다. 그녀의 신음이 내 목을 파고들며 방 안은 이미 다른 커플들의 뜨거운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순간 고개를 돌렸다. 그때 마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다른 남자에게 몸을 맡긴 채 낯선 쾌락에 휩쓸리고 있었다. 그 얼굴은 내가 알던 아내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처럼 보였다. 질투와 흥분의 경계. 질투는 나를 찢어발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은 나를 더 뜨겁게 자극했다. 마연이 다른 남자에게 안겨 몸을 떨고 있을수록 나는 내 앞의 여인을 더 강하게 끌어안았다. 욕망은 죄책감과 얽혀 더욱 불타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나와 그녀는 한계를 넘어섰다. 방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뒤엉켰다. 거실조차 더 이상 단순한 모임의 장소가 아니었다. 소파, 바닥, 벽 한쪽 어디서든 남녀가 얽혀 있었다. 술잔은 이미 버려졌고 대신 숨, 가쁜 신음과 옷자락이 찢기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지연의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동시에 눈길은 본능처럼 마연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시선이 닿은 순간 숨이 막혔다. 그녀의 모습. 마연은 커튼 옆 넓은 소파에 몸을 눕히고 있었다. 그 위에 나온이 겹쳐 있었고 그녀의 다리는 벌어진 채 허공을 떨고 있었다. 뺨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은 신음을 삼키다 새어나왔다. 그만 안 돼. 그런데 좋아. 그 목소리는 내가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것이었지만 지금은 낯선 여인의 음성처럼 느껴졌다. 나는 마치 전류에 감전된 듯 몸이 떨렸다. 질투와 욕망이 동시에 목을 조여왔다. 아내가 다른 남자의 소나귀에서 여자로 깨어나는 그 장면은 끔찍하게도 또 미치도록 자극적이었다. 나 역시 불타다. 지연이 내 얼굴을 붙잡고 강하게 키스했다.
저기만 보지 말아요. 지금은 나한테 집중해요. 그녀의 혀가 내 입속을 휘젓고 두 손은 내 허리를 꽉 끌어안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눌러 소파로 밀어붙였다. 한순간이라도 아내의 장면을 잊기 위해 더 격렬하게 지연의 몸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는 대속 마연의 신음이 울려 퍼졌다. 마치 벽을 넘어 그녀의 숨결이 내 귓가에 직접 닿는 것 같았다. 서로의 시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득 시선이 겹쳤다. 나는 지연의 몸 위에 얹힌 채로, 마연은 나온의 품 안에서. 그 순간 우리의 눈빛이 서로를 꿰뚫었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눈빛 하나로 모든 감정이 오갔다. 당신도 보고 있구나. 그래. 나도 보고 있어. 질투, 수치, 쾌락. 그리고 알 수 없는 해방감까지. 모든 것이 뒤엉켜 불덩어리처럼 두 눈 사이에서 타올랐다. 절정의 광경. 호진의 낮은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여러분, 더 이상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공간은 서로의 욕망을 드러내는 무대니까요. 그 말과 함께 방 안의 긴장은 마지막 실오라기마저 끊어냈다. 누군가는 공개적으로 몸을 포개었고 누군가는 격렬한 신음을 억누르지 못한 채 강 전체를 울렸다. 그리고 나와 마연도 결국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각자의 상대와 뒤엉키면서도 우리는 계속 서로의 눈을 놓지 않았다. 질투와 욕망이 동시에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부부이면서 동시에 가장 잔혹한 목격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마치 다른 세상이 덮여버린 듯 정적이 밀려왔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온몸을 휘감던 신음과 욕망의 열기는 사라지고 남은 건 피부에 달라붙은 땀, 냄새와 심장의 거친 박동뿐이었다. 마연은 옆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낯설 만큼 멀게 느껴졌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화장은 번져 눈가에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그 얼굴은 분명 내 아내였으나 동시에 내가 전혀 알지 못하던 여인이었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가는 네온사인을 보며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각자의 머릿속에서는 같은 장면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침묵 속의 고백. 집에 도착해 문을 닫자 무거운 공기가 방 안을 채웠다. 우리는 신발조차 벗지 못한 채 한동안 거실에 멈춰 섰다. 마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유진, 나 아직도 손이 떨려. 그 남자의 체온이 아직 여기 남아 있어. 그녀는 자신의 가슴께를 움켜쥐며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목이 바싹 말라 침을 삼켰다. 나도 그래. 너의 모습이 눈앞에서 계속 떠올라. 그 남자 품에 안겨 흐느끼던 표정. 죽을 만큼 질투했는데 동시에 미칠 듯이 흥분했어. 우리의 고백은 더 이상 부부의 대화가 아니었다. 서로의 죄와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벗겨진 영혼의 속삭임이었다. 억눌린 불꽃의 재점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마연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손끝이 내 손등에 닿는 순간 온몸이 전율했다. 여보, 지금도 나 안에 그 잔향이 가득해. 그런데 이상하게 당신이 더 원해져.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은밀한 불꽃이 숨어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낯선 남자의 체온이 스쳐 지나간 그 몸을 이제는 다시 내 품 안에 붙잡아 두고 싶었다. 입술이 격렬하게 부딪히자 우리는 거실 바닥에 몸을 던졌다. 서로의 옷자락을 거칠게 찢어내듯 벗기며
방금 전까지 목격한 타인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 더 깊고 뜨겁게 서로를 탐했다. 씻기지 않는 그림자, 절정이 지나고 우리는 숨을 고르며 나란히 누워 있었다. 천장은 고요했지만 눈을 감으면 여전히 그 파티의 장면이 떠올랐다. 마연이 내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중얼거렸다. 후회하지는 않아. 하지만 잊히진 않을 거야. 나는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맞아. 우리 둘 다 이미 그 밤을 몸으로 새겨버렸어. 이제 평생 서로의 눈 속에서 그 기억을 보게 되겠지. 두려움과 흥분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것은 우리 결혼 생활의 균열이자 동시에 새로운 불씨였다. 마무리. 그날 이후 우리는 이전보다 더 자주 서로를 안았다. 그러나 그 뜨거움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그 밤의 그림자가 있었다. 질투와 쾌락, 죄책과 해방. 그 모순된 감정이 우리를 다시 묶어주면서도 끝내 풀지 못할 매듭처럼 남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그날의 파티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부부라는 이름 아래 감춰졌던 진짜 우리를 드러낸 결코 지워지지 않을 사건이었다는 것을.